솔직히 경기 그 환사 거 저 골대 맞는 순간 약간 이런 직감을 했거든요. 승부차기 가면 솔직히 말해서 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알리송은 PK에서 그렇게 강한 골키퍼가 아니기 때문에 맥알리스터, 소브슬라이, 아놀드도 빠졌고요. 생각보다 키커들이 여러 빠지게 될 거라서 힘들 거라고 봤는데 승부차기 가고 끝이 나버렸습니다. 1차전은 리버풀한테 행운이 조금 더 왔고 2차전은 그래도 파리 생제르맹한테 그래도 운이 약간은 더 왔다고 생각해요. 선취골 자체가 조금 운이 따른 거긴 했으니까. 그래서 뭐 행운적인 요소든 실력적인 요소든 정리해서 봤을 때는 합당한 느낌이긴 해요. 승차에 가서 졌다? 안타까운 건 맞지만 뭔가 납득할 만한 결과긴 했다. 경기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축구고 역시나 첫 번째 시즌에 이렇게 모든 걸 다 이룰 수는 없었다. 전 누네스가 이번 키커인 걸 그렇게까지 잘했다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저는. 왜냐면은 다른 누네스가 강심장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았을 때 조금 항상 안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PK가 잘 찬다 하더라도 조금 더 앞쪽에 잘 차는 선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었는데 또 전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페널티 키커들이 다 교체 아웃 됐잖아요. 그런 점들이 결과적으로 좀 아쉽지 않았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네스의 킥을 다시 돌려서 보잖아요. 킥 자체는 생각보다 잘 찼어요. 근데 스텝 밟고 딱 갈 때 저는 끝났구나. 각포도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아예 뭐 스프린트를 못 하던데요. 아예 연장전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누네스를 욕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뭐 누네스가 첫 번째 킥을 날렸으니까. 근데 경기 전체로 봤을 때는 결국 그 스탠스가 경기 결과로 이어졌다고는 봐요. 원래 잘하면은 감독이 선택이 잘 된 거고 원래 안 되면은 또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감독이. 저는 아쉽지만은 잘한 경기라서 누군가를 탓하기 어려운 게임은 분명하지만 굳이 말하자고 하면은 디오고 조타가 선발로 나오는 게 맞았다면 다른 누네스를 투입하는 시간은 조금 더 빨랐어야 됐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이게 너무 악재가 겹쳐버린 게 아놀드라도 만약에 연장전을 계속 뛰었다면은 저는 리버풀이 하나는 만들었을 거라 봐요. 근데 아놀드마저 나가버리는 상황에서는 다른 누네스를 직접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소브슬라이까지 나가면은 우측에서 이런 키 그리고 이제 볼 전진에 능한 선수들이 다 빠져버리는 상황이라서 진짜 메이킹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없었어요. 각포는 스프린트도 안 되고 아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연장 가는 순간부터는 득점을 기대할 수가 없는 조합이 돼버리고 그 전에 뭔가 나왔어야죠. 악재가 겹치는 와중에 또 결과마저 힘들게 됐다. 패배 요인 가볍게 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패배 요인 첫 번째는 그냥 운이 따르지 않기도 했음. 행운의 여신이 1차전은 우리에게 왔지만 2차전은 행운의 여신이 조금 더 파리 생제르맹 근처에 있다는 것을 느끼긴 했어요. 만약에 리버풀에게 이런 행운의 여신이 좀 더 가깝게 밀접하게 있었다면은 콴사의 헤더는 들어갔어야 돼요. 아놀드가 부상으로 빠지고 교체로 들어온 콴사의 헤더 딱 그거는 들어가주면은 우리 편이구나, 신이 우리 편이구나 라고 해석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딱 안 되는 걸 보고는 우리 편은 아니구나 오늘은. 그리고 살라의 슈팅 그리고 몇몇 선수들의 슈팅이 키퍼가 선방할 수 없는 공간으로 가지만 딱 그 지점에 선수들이 딱 서 있어요. 뭐 풀백이든 다른 선수들 내용적으로 조금 더 그래도 가자면은 스스로 느끼기에 시즌 처음으로 선수들이 꽤 지쳤구나 느꼈음. 아주 간단한 말이지만 저는 이번 시즌 리버풀 선수들이 뛰는 이런 경기들 양상에서 A매치 복귀 후 오자마자 지쳤던 그거 말고요. 그냥 이렇게 시즌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선수들이 꽤 지쳤구나 라는 걸 그냥 느꼈어요. 여기 안필드인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경합이나 선수들이 뛰는 워크레이트가 이렇게밖에 안 돼?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라벤베르도 키핑이 전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마카, 소보슬라이 아니면 그 다음에 포워드들도 전혀 그런 느낌을 받진 못했어요. 물론 리버풀이 하이프레싱 구조에서 특정 라인까지 가야 되고 특정 라인 이상으로 갔을 때는 얻어맞는 게 크기 때문에 그런 강도 조절을 했을 거라고는 해석하지만 아르네 슬롯은 적어도 이번 게임에서 내려앉겠다는 구조 아니면은 하이프레싱은 조금 포기하면서 미드블록, 로우블록에서 싸우겠다는 그런 의도로 이번 경기를 가진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니까 이거는 뭔가 내가 느끼는 안필드가 아닌데, 내가 하는 안필드의 밤이 아니야 라고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이러면은 선수들이 지친 거는 또 뭐 여러 이유들이 있겠죠. 뭐 사우스햄튼 얘기도 나올 수도 있겠고, 뭐 선수 구성면에서도 그럴 수도 있겠고, 복합적으로 봤을 때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냥 선수들이 지쳤구나, 유럽 대항전의 밤이라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생각보다 사우스햄튼전에서는 혹시 모를 건 있겠지만 경기력이 최악의 상황이 나올지언정 이번 파리 생제르맹을 앞두고는 주전 선수들 다 쉬었어야 돼요. 다 쉬었어야 된다고 봐요. 뭐 가질 수 있는 선수 있잖아요. 엘리엇 쓰면 되잖아요. 엘리엇 쓰고 엔도 쓰고 한 자리는 존스 써도 되고, 그렇게 3미드를 가면서 구성을 가든가 상관없잖아요. 솔직히 혹여나 사우스햄튼전에서 패배할까? 패배할 확률 전 여전히 낮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이 시즌 전체를 두고 봤을 때 이런 선수들 관리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왜 사우스햄튼전에서는 그랬나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그건 아쉬워요. 근데 이제 리버풀은 승점 차가 많이 났잖아요. 진짜 이번에 아스널하고. 근데 왜 사우스햄튼에서도 뭐 결과적이에요. 무조건 결론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또 빡세게 했냐. 사우스햄튼인데 엘리엇 있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엘리엇 쓰고 다른 미드필더로 버텨도 사우스햄튼은 한 점 차로 그냥 이길 수 있지 않나. 그게 저는 있었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전에서 선수들의 전반적인 이 워크레이트가 떨어졌다면은 당연히 이제 사우스햄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충분히 패배 요인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시즌 전체를 두고 봤을 때 로테이션을 못했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저는 각포가 아예 해당 경기에서는 아마 명단 제외되었을 건데, 사우스햄튼전 그래서 이번 경기 뛸 수 있다고 봤어요. 아예 뛰겠구나, 풀 트레이닝도 뛰었다고 하니까 파리 생제르맹전에서 스타팅도 뛸 수 있겠구나 했는데, 연장전에서 봤을 때 각포는 스프린트를 못했어요. 제가 보기엔 각포가 과연 리그컵에선 뛸 수 있을까 의심이 될 정도로 좀 놀라운 저는 선택. 이 정도의 몸 상태를 만약에 인지했다라고 하면은 디아스를 그러면은 사우스햄튼전에서 그냥 최대한 아끼는 게 맞지 않았냐, 키에사 그냥 어느 자리라도 그냥 쓰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생각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항상 중요한 타이밍에서 결과값이 좋지 않으면 앞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 보게 되는데, 과의 리그 경기를 그렇게까지 특정 선수들을 쓸 필요가 있었나, 얘기는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다. 근데 물론 내부적으로 각포가 이번 경기에서 뛸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엔, 근데 이제 트레이닝 하다가 부상을 겪었을 수도 있고, 너무 이것만 계속 매몰돼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데이터 범위에서는 하필이면은 왜 이 순간에 로테이션의 신인 감독 코치들이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 그냥 짚고 가는 정도입니다. 패배 요인 세 번째, 경기 초반부에 택한 승부를 건 타이밍에 대한 의문. 저는 이거를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었어요. 우선 PSG 상대로 볼 점유율을 높이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 그렇지만 저번처럼 거의 7대3에 가까운 점유율을 내주는 것은 잘못된 것.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 6대4 정도로 가져가면서 밸런스를 맞출 것이라는 생각은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전에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의 이런 에너지를 뭐든 간에 좀 더 봤으면 했어요. 안필드에서 경기 초반 우리가 그렇게 슈팅 많이 안 해도 되고 조금 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서 그 다음에 하나를 치기를 바랬는데, 거의 30분 동안 우리가 뭔가 공격적인 이 방향성을 띄고 한 골을 넣고자 하는 의사가 더 강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관점에서는 결국에는 경합이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점유율 팀 상대로는 경합이 가장 중요한데, 고강도의 경합을 활용하는 타이밍을 너무 경기 초반부에 써버린 게 아닐까. 경합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할 만한 이런 조건도 아니었고, 굳이 그 리스크를 감내할 이유가 전혀 저는 좀 없었다라고 보긴 합니다. 그 고강도의 경합, 압박을 가져가면은 트랜지션을 통한 뭔가 하나 맞긴 너무 좋거든요. 근데 그게 리그 운영이 아니라 우리가 토너먼트인데, 한 골 싸움인데 왜 상대가 조금이라도 여지가 나올 수 있는, 차라리 우리가 라인을 내리고 로블록 상황에서 파리 생제르맹한테 너네 우리 뚫어봐 하면은 그거를 완벽히 뚫어낼 거라는 계산이 안 서요. 리버풀은 이번 시즌 맨시티, 뭐 레버쿠젠, 뭐 레알 마드리드, 또 누가 있을까요? 좀 이런 강팀들을 상대로 안필드에서 안 줬거든. 실점 안 했어요. 다 클린시트 했어요. 그만큼 우리도 내려앉으면은 행운이 따르든 뭐하든 간에 안 먹힐 자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대체 트랜지션을 얻어맞을 수 있는 구조로 경기 초반에 갔냐 이거죠. 왜 이거예요. 물론 높은 강도로 우리가 그 볼을 뺏어내고 그렇게 전환이 나오지 않게끔 만들었으면 베스트겠지만, 저는 그냥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았으면 했거든요. 경기 초반에는 그걸 보면
보면서 아 이거 아마 슬롯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이 나왔구나. 중반부만 조금 넘어도 선수들이 초반 한 뭐 30분 25분 남짓을 고강도로 했으면은 라인 내리면서 선수들이 숨을 고르거든요. 체력을 회복하게 돼요. 90분 내내 고강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올라갔으면은 특정 타이밍 5분에서 10분은 볼을 점유하면서 버티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 고강도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선제 실점 그러면은 슬롯이 생각한 이 플랜은 타박살이 나죠. 그래서 초반에 그 실점을 하는 순간부터는 대단히 머리가 많이 아파지는 거고 우리가 어떤 우리의 구상이 정확히 맞지 않더라도 전반전은 실점하지 않게끔 운영을 했어야 된다고 봐요. 경기마다 상대 팀 스타일에 맞춰서 우리가 하는 스타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리겐 클롭이었잖아요. 내려앉았잖아요. 저 위리겐 클롭을 비판했을 거예요. 위리겐 클롭이 만약에 홈에서 본인 그 위리겐 클롭의 리버풀이 있는데 그 스타일을 갖고 지금 안필드에서 내려앉아서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실리 축구하자고 했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선택을 비판했을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이 하는 상대 스타일하고 이런 것을 반영했을 때를 얘기하는 건데 로테이션을 풀로 돌린 상황에서 이런 체력, 에너지를 조금 소모하면서 싸우겠다 하면은 아마 동의했을 거예요. 사우스햄튼전에서도 이미 살라도 많이 뛰었고 루이스 디아스 더 쉬었어야죠. 루이스 디아스는. 그리고 뭐 미드필더 라인들도 아예 그냥 쉬었어야죠. 아예. 그러니까 선택을 보는 거예요. 이 상황적으로. 그냥 단순히만 보는 게 아니라 사우스햄튼전에서 완전한 로테이션을 돌린 선수단이 아닌데 PSG전에서는 경기 초반부터 에너지 소모를 크게 했던 강도를 높였다는 선택 자체가 아쉬웠다는 거. 풀로테이션 돌리고 PSG전 경기 초반 뭐 전반전에 승부를 걸었다? 그럼 오케이. 햄튼전에서 우승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주전 선수들을 적절하게 기용했다면 PSG전에서는 경기 초반부에는 적어도 좀 버티겠단 마인드로 우리가 순간적으로 템포를 올릴 타이밍을 기다렸어야 했어요. 저도 파리 생제르맹 원정에서 리버풀이 내려앉아가지고 슈팅을 27방 맞으면서도 저는 슬롯에 이런 어쩔 수 없이 맞게 된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 의도성을 두고 좀 오케이라고 한 이유가 그렇게 게임을 했어야 됐으니까 높은 점유율의 팀이고 우리가 그 게임에서 하이 프레싱 에너지 소모 다 하면서 파리 생제르맹을 누를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기 때문에 내려앉으면서 다이렉트 볼을 통한 몇몇 장면들 트랜지션에서 나오는 그 과정에서의 결과값을 얻기 위해서 내려앉은 것에 대해서 저는 그거를 오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슈팅을 27방이나 맞았고 전반전에 뭐 한 게 정말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 절대 졌어도 저는 비판 안 할 거예요. 그거는 사실 뭐 이겼으니까 사람들이 뭐 계속 뭐 너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라고 하겠지만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선택을 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안필드에서는 아까 사우스햄튼이 껴있어 버리니까 그때 기용한 선수들을 바탕으로 해석할 거라면은 조금 바뀌었어야 된다는 거죠. 슬롯은 상대 팀의 경기 스타일에 따라 다 바꿔요. 점유율을 갖고 가야 돼, 가져가지 말아야 돼. 우리가 압박으로 끝낼 수 있어, 압박을 끝내지 못할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면서 하는 거라서 어쩌면은 저도 해석하는 방향에서는 파리 생제르맹 1차전을 두고 의도성은 내려앉는 거였지만 그 생각 이상으로 파리 생제르맹이 강했거든요. 그거 보고 더 놀란 거 같기도 해요. 그냥 슬롯이.